그리고 이 토지 보상이 끝나는 순간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반갑습니다. 이르면은 올해 말에 교산지구에서만 6조 8천억에 해당하는 그런 토지 보상금이 풀린다라는 소식이 있어가지고 3기 신도시에 대한 소식을 학수고대 하시는 여러분들께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기사를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하남 교산에 풀리는 토지 보상금 6.8조 원 집값 상승 불소식의 우려. 이 기사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 엄청난 액수의 토지 보상금이죠. 6조 8천억이나 되는 어마무시한 금액이 한 개의 신도시에 풀리게 됐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남은 창릉이나 대장, 왕숙, 과천, 계양 이런 곳에서도 이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금액으로 풀리게 될 거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시중에 엄청나게 많은 자금이 쏟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돈이 서울로 유입이 되게 되면은 서울은 다시 또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물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아예 대비가 안 돼 있냐라고 하면 그거는 아니에요. 이런 문제 제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도 계속 있었기 때문에 요거를 그래도 법으로 어느 정도는 좀 대비를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토이고요. 대토, 즉 돈 대신 토지를 준다, 이런 뜻입니다. 신도시에 땅을 준다는 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은 아마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신도시에는 이주자 택지하고 협의자 택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를 자주 돌아다니셔 보셨거나 아니면은 신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 용어나 개념 같은 건 모른다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상가주택이라든지 아니면은 단독주택 이렇게 하면은 떠오르는 건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이주자 택지하고 협의자 택지인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랑 상가 그리고 사무실이나 오피스텔 이런 이제 고층 건물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저층 건물에 단독주택들이 무조건 있습니다. 술자리나 카페나 이런 곳에서 이제 친구들한테 좀 아는 척 하시라고 좀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개념만 제가 좀 잡아드리면은, 이주자 택지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땅에서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한테 보상을 하는 토지로 상가주택의 용도로 지을 수 있는 땅이고, 협의자 택지는 원래 그 땅에서 실제로 살지는 않지만 땅을 소유한 사람한테 보상하는 토지로 상가는 못 들어가는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이 협의자 택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흔히 빌라라고 부르는 다가구 주택 같은 것도 지을 수 있고, 아니면은 설해마을이나 서판교 같은 곳에 많이 있는 그런 고급 단독주택 같은 것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막간을 이용한 퀴즈 하나를 여러분들께 좀 낼게요. 그리고 요거를 알면은 여러분들 좀 부동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내공이 있다는 거를 인정하겠습니다. 자, 이주자 택지하고 협의자 택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주자 택지는 상가주택, 협의자 택지는 그냥 일반 단독주택. 자, 이 두 땅 중에서 과연 어디가 더 비쌀까요? 정답은 상가주택입니다. 맞추신 분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헷갈리는 요소가 하나가 있었죠. 대기업 회장 같은 그런 찐 부자들은 협의자 택지 같은 고급 주택에서 거주를 하지만, 근데 그게 이제 더 비싸가지고 그쪽에 거주하는 거는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상가가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는 조금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선호하는 그런 상가가 없는 단독주택으로 가는 거지, 이게 비싸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요 부분에서 조금 헷갈릴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비해서 사실 월등히 비쌉니다. 우리가 요즘에 아파트가 너무 비싸가지고 난리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 아파트 가격이 이 상가 가격에 비하면은 좀 귀여운 수준이긴 해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주택밖에 못 짓는 그런 땅보다 상가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더 비싸겠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용적률에 대한 차이도 나오는 거고요. 자, 여튼 이렇게 LH하고 국토부에서는 대토를 확대해서 한다고, 즉 최대한 돈보다는 땅으로 보상을 하겠다라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억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보상을 받는 사람도 그걸 받아들여야지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얼만큼 진행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나저나 우리는 그러면 궁금증이 하나가 생길 겁니다. 교산 신도시에 보상하는 토지는 평당 얼마로 보상이 들어가는 걸까? 좀 요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실생활에 밀접하다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궁금하죠, 우리는. 우선 보상하는 토지에 교산 신도시를 연결시켜주는, 즉 교산 신도시가 아닌 땅도 이제 도로를 깔기 때문에 분명히 보상해주는 요 액수에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단서는 제가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한번 산출을 해보겠습니다. 교산 신도시는 총 649만 제곱미터라고 하는데, 요걸 이제 평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196만 3,225평입니다. 그리고
6조 8천억을 196만 3,225평으로 나누면은 평당 346만 3,688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그린벨트인 토지이고 토지 보상이라는 것은 이제 주변 시세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제 좀 감안은 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했었던 것보다는 조금 낮은 가격의 보상이 들어간 게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 땅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생각하는 수준이 아마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뭐 이게 오히려 비싸게 된 걸 수도 있고 뭐 아무튼 전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념해서 봐야 되는 두 번째 사안인데, 이제 요런 토지 보상을 시작으로 이 3기 신도시가 이제 드디어 뭔가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좀 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3기 신도시 발표를 처음 보고 기다린 지 벌써 한 2년 정도쯤이 됐습니다. 물론 그 2년 동안에는 뭐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이제 좀 가시적인 거를 좀 생각을 해본다 하더라도 신도시에 뭐 이름을 공모하는 행사도 했었고, 그 다음에 가시적이지 않은 거,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이제 대내적으로 했었던 활동 같은 경우에는 뭐 도시 기본 구상 같은 것도 하고 조사팀도 꾸리고 보상팀도 꾸리고 이런 식으로 했었겠죠. 그래서 분명히 그 뭐 LH라든지 이런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정신없이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사안들하고 이 토지 보상금 자체는 아예 달라요. 토지 보상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소유권을 LH로 넘긴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상 어떤 금융위기 같은 그런 경제 대위기가 오지 않는 이상 사업은 이제 멈출 리가 없겠죠. 그리고 이 토지 보상이 끝나는 순간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어쨌든 사전 청약이지 이 토지 보상이 끝난다고 해가지고 바로 아파트 분양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개념을 이제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정식 아파트를 분양하기 전에 뭐 폐기물 같은 것도 치워야 되고 도로도 깔아야 되고 정비도 해야 되는 등 아직까지 실제로 아파트 착공까지는 절차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땅을 이제 LH가 사는 순간, 즉 토지 보상을 해가지고 소유권이 LH로 넘어오는 순간 어차피 자리는 정해졌기 때문에 사전 청약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리고 사전 청약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실제 공급이 되는 것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공급에 대한 효과가 나올 것이고, 그런 전반적인 사회 현상 말고 여기에 이제 당첨이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어쨌든 내 집을 마련했다라는 그런 안도감을 갖겠죠. 물론 이 토지 보상금이 제가 아까 전에 앞에서 뭐 6조 8천억 이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이게 지금 딱 정해진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바로 결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의제기라는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이 금액에 대해서 이제 부당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법적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예상했던 토지 보상금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얼마나 올라갈지는 이제 LH하고 국토부가 얼마나 그 토지 소유주하고 협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리고 이 기간은 이제 통상 우리가 한 1년 정도를 잡습니다. 결국 이를 계산을 해보면은 사전 청약은 아마 내년 9월 내지 10월 정도부터 이제 진행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줄 요약, 보상금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폭등할지 여부는 국토부에 달려있다.